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의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달 기록적 폭우에 이어서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추석 앞두고 오르던 그 각종 채소도 그렇고요. 농산물 값이 급등할 수 있을 것이 있다. 이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가 오른 거예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8.4%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물가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7%, 9월 말까지 5.7%, 8월 말까지 5.7%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먹거리 물가가 전체 평균 물가보다 거의 1.5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바로 먹고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지출의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서민들이 그만큼 큰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채소류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채소류 뭐 오이, 대충 78%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통화 공급량 확대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 또 수요 확대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바로 이게 지난번 수해 또 각종 지난 여름에 지나친 가뭄 이런 것들이 자연 재해가 연이어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채소 같은 경우는 바로 수입으로 그 부족분을 충족시키기가 신선도 유지 면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채소류를 비롯한 이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지금 상당히 큰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지역 등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물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대비책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지금 오늘도 수산물 비축분 지금 대량으로 방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미리 잡아놔서 얼려서 비축해두었던 추석 제수품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 방출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도 현재 비축 물자를 수석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 상황은 추석 직전이고 또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도 시기적으로 훨씬 더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과일 또 햇곡물이 완전히 나오기 전 상황에서 추석을 맞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현재 그 예상보다도 물가는 선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흰남노 태풍이 올라오면서 추석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추석 때 태풍이 올라오는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1959년 4.5 태풍 같은 경우에는 추석날 아침에 차례 지내는데 부산 지역을 덮쳤었죠. 그 당시에 상당히 피해가 컸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이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잘 방어하느냐 또 잘 대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추석 물가와 서민들의 생활고도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좀 꺾이면서 물가가 좀 정점에 이른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물가 상승률이 꺾인 거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5.7% 8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가 5.7% 올랐는데요. 현재 5.7%도 평소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가장 이상적인 물가 억제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그걸로 봐도 2배, 3배 거의 3배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가 영상 40도로 올랐을 때 너무 덥다 이러는데 거기서 41도냐 39도냐 여전히 더운 건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군요. 그래서 여전히 물가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물가가 그 7월 달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점을 통과했다. 6% 중반에서 5%대 지금 중후반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물가 하락의 그 구성 내용을 보면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 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 유가라는 것이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부로 좀 덜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국제 유가라는 것은 언제 다시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도매 물가 또는 소매 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근원 물가 지수는 아주 급격히 변동하는 이런 국제 유가 같은 것을 뺀 예. 일반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7월 달보다 8월 달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물가 하락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계속해서 피크 수준으로 정점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던 물가가 일단 좀 변곡점 상태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빨리 일단 물가 정점을 맞이한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체감을 좀 떠나서 박사님 말씀처럼 정점은 찍은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점 위에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다가도 야 이제 우리 정상에 왔다 이랬는데 좀 더 가다 보면 또 다른 정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을 사실 경제학에서는 더블 딥 현상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이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7월 달에 피크로 조금은 지금 아주 약간 내려온 그런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WDB 있더라도 말도 안 되는 또 어떤 높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건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야 좀 소비자들도 더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추세로 보면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이런 폭발적인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정점을 치고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상에는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정상에서 과연 내려가느냐 아니면 정상에 좀 더 있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자, 외식 물가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달 외식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8.8% 올라서 약 3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리도 그렇고 배달 등의 재반 비용을 좌우하는 게 유가인데 이게 좀 내렸지만 음식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금 국제 유가 상승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데다가요. 또 음식 서비스 쪽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억눌렸던 수요, 그동안에 집에서 쿡 박혀서 외식을 못했던 그런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고 아하. 좀 우리도 만나서 오래간만에 회포를 풀자 하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데 반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군요. 그걸요. 예, 공급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특히 아하. 코로나 팬데믹 때 음식점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나가고 지금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서비스를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배달 앱 문제입니다. 한때 배달 앱 때문에 코로나 때 혁신을 통해서 음식 배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러지만 요즘 배달 앱들이 독점을 근거로 해서 배달 수수료를 대폭 올리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요. 음식값은 제자리인데 배달 수수료가 오르는 바람에 크게 부담이 늘어나는 그렇군요. 이런 측면도 도처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라면 같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도 그렇고 택시 요금도 그렇고 전기, 가스 요금 인상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환율 저희가 조금 전에 환율 뉴스도 했었는데 계속 연고점 경신하고 있거든요. 1,370원도 지금 13년 만에 넘었다고 그러는데 물가의 정점 여부, 그러니까 아까도 교수님, 박사님과 그 얘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정점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불확실해 보인다는 분석도 있어요. 향후 물가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가는 현재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풀려진 통화량, 그것은 금리 인상으로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일단은 큰 물가 상승을
핵심 요인이든 수요의 폭증 현상이 조금은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잘 지적하신 대로 환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예, 외국산 물건, 특히 식음료 같은 부분에서는 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곡물 이런 데도 외국산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율이 오른 것만큼 국내 수입 물가로 바로 오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국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또 환율은 왜 오르느냐? 이거 역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미국 달러가 초강세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예. 달러로 표시하는 우리나라 환율은 한국 통화와 한국 거시경제 여건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4, 5개월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 결국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미국의 금리 인상이 10월 달 또는 11월 달 정도 그 조금 정점을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되겠지만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든다든지 그때에 우리 환율도 좀 안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밖에도 라면 값이라든지 또 이런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승의 지혜. 예, 라면 비용이 많이 올랐다 해서 라면 값을 올리면 그 라면 먹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소비 지출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또 인건비를 올릴 거고요. 그렇죠. 인건비 올리면 또 라면 제조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예. 이런 악순환. 지금 서울시가 또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타이밍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심야 대란을 막는 거와 전체적으로 택시 요금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이제 공공요금의 그 폭등 현상 이것은 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 안에서 주담대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좀 얼어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실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걸 해준다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일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지 조처는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활성화나 불황 이거 문제 이전에 예. 사실 헌법상의 재산권 문제에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다. 꼭 예. 침해하려면 법률의 근거에 의해야 된다. 이런데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전액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아파트 그 가치가 15억이 넘었으면 그 해당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소득이 아무리 없더라 하더라도 그 15억짜리 공시지가만 보고 추가 대출을 일제 해주지 못하도록 한 게 2019년 이른바 12.16 대책이었는데요. 예. 이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 소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이제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침체고 이 침체가 가격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떨어졌을 때는 어떤 시장 붕괴 현상이 올 수 있고 부동산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붕괴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죠. 이런 그 고강도의 대출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대출 금지 조항은 해제하겠다고 공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언제 풀어주냐. 최근에 이 논란이 얘기가 되고 추석 이후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짧게 어떻게 좀 보세요? 이 규제에 대해서, 이 풀어준다는 규제에 대해서 필요하다. 예.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그 15억 이상만 대출을 못하도록 막아놓다 보니까 14억, 13억 이런 쪽에 중저가 투기가 아주 창고를 해서 그것이 결국 뒤늦게 15억 이상의 부동산 가격도 끌어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저렇게 대출을 막아놓으면 현금 있는 사람만 줍줍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거시경제 상황, 요즘 금리 하나만으로도 부동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간접적으로 규제를 해야지 어떤 대출은 된다 안 된다, 예.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제도는 조속히 철회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